안녕하세요. NLP 코기입니다. 오늘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페이퍼 딥다이브, 오코페에서 다룰 논문은 엔비디아에서 나온 GDPO, 그룹 리워드 디커플 노멀라이제이션 폴리시 옵티마이제이션 for 멀티 리워드 RL입니다. 이제는 Large Language Model을 단순히 정답을 맞추냐만으로 평가하지 않죠. 안전성, 효율성, 포매팅, 수론 길이, 코드 퀄리티 같은 걸 전부 동시에 신경 씁니다. 이런 걸 다루기 위해 최근 강화 학습 파이프라인들은 여러 개의 리워드 시그널을 모델에 주고 각 리워드가 서로 다른 프레퍼런스를 표현하게 만들어요. 대부분의 시스템은 이 리워드를 그냥 인기 있는 폴리시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인 GRPO에 꽂아놓고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여기서 아주 기본적인데 잘 안 물어보던 질문을 던져요. GRPO가 진짜 멀티 리워드 옵티마이제이션에 적합한가? 저자들은 많은 현실적인 설정에서 답이 아니다라는 걸 보이고 이 핵심 문제를 고치는 간단한 대안, GDPO를 제안합니다. 멀티 리워드 세팅에서 보통 쓰는 레시피는 아주 단순합니다. 모든 리워드 컴포넌트를 하나의 스칼라 값으로 합친 다음 그 합에 GRPO를 돌리는 거죠. GRPO는 같은 프롬프트에 대해 나온 여러 롤아웃 그룹 안에서 리워드를 정규화, 노멀라이제이션하고 그 정규화된 값을 어드밴티지로 사용합니다. 문제는 서로 다른 종류의 리워드를 먼저 합쳐버리고 나서 정규화하면 서로 완전히 다른 리워드 조합들이 똑같은 어드밴티지 값으로 뭉개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폴리시 업데이트 입장에서는 어떤 응답이 어떤 objective를 만족했는지 구분을 못하게 됩니다. 결국 학습 신호가 압축돼서 해상도가 떨어지고 수렴이 느려지고 최적화 방향이 틀어지거나 심하면 학습이 아예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더 잘 보이게 저자들은 아주 작은 예시부터 시작합니다. correctness와 포맷 같은 두 개의 바이너리 리워드, 그리고 질문당 두 개의 롤아웃만 있다고 해볼게요. 각 롤아웃의 토털 리워드는 0, 1, 2 중 하나가 됩니다. 두 롤아웃에 대해 가능한 리워드 페어를 전부 나열해보면 서로 다른 조합이 6개가 나와요. 그런데 이 합쳐진 리워드에 GRPO의 그룹 트와이즈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하고 나면 이 6개 조합이 어드밴테이지 패턴 2개로만 분배됩니다. 예를 들어 한 롤아웃이 토털 리워드 1, 다른 롤아웃이 0인 그룹이랑 한 롤아웃이 2, 다른 롤아웃이 0인 그룹이 정규화 후에는 똑같은 어드밴테이지를 만들어내요. 직관적으로는 두 개의 objective를 만족한 쪽이 하나만 만족한 쪽보다 더 강한 학습 신호를 받아야 하는데 이 세팅에서 GRPO는 둘을 똑같이 취급해버리는 거죠.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GRPO의 노멀리제이션을 좀 만져보는 겁니다. 최근 몇몇 시스템은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항을 빼고 평균만 빼는 방식으로 바꿔서 어드밴티지의 변동성을 더 살리려고 해요. 저자들은 이 변형을 분석해보는데 롤아웃 수나 리워드 수를 키워보면 디스팅트 어드밴티지 그룹의 개수가 조금 늘긴 해도 그 개선폭이 크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실제로는 이 변화만으로는 핵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툴 콜링 실험에서는 이 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변형이 아예 요구된 아웃풋 포마트를 학습하지 못해서 평가 벤치마크에서 밸리드 포마트 비율이 0이 됩니다. 즉 표준 편차만 빼는 식의 수정은 신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인 GDPO는 정규화를 어디서 하느냐를 바꿉니다. 모든 리워드를 먼저 합치고 한 번에 정규화하는 대신 GDPO는 프롬프트별 롤아웃 그룹 안에서 리워드 차원별로 따로 정규화를 먼저 해요. 그러면 롤아웃마다 리워드별로 하나씩 정규화된 아드밴티지가 생기죠. 그 다음에 이 퍼 리워드 아드밴티지들을 합쳐서 최종 컴바인드 아드밴티지를 만듭니다. 여기에 더해 GDPO는 배치 전체 롤아웃에 대해 배치와이즈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번 더 적용해서 리워드 차원이 늘어나도 아드밴티지의 수치 스케일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합니다. 이렇게 노멀라이제이션을 디커플하는 설계 덕분에 GRPO에서는 쉽게 뭉개지던 리워드 조합 간 차이가 보존되고 배치와이즈 단계 덕분에 어브젝티브 수가 늘어날 때 아드밴티지 크기가 폭주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각 리워드를 따로 정규화하기 때문에 GDPO는 서로 다른 오브젝티브들을 너무 일찍 하나의 스칼라로 섞어버리는 일을 피합니다. 리워드 차원마다 자기만의 표준화된 신호를 내고 그 다음에야 이 신호들을 합치는 거죠. GRPO가 6개 리워드 조합을 어드밴티지 패턴 2개로만 분개시키던 그 장난감 예시에서 GDPO는 더 많은 디스팅트 패턴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objective를 만족한 경우에 더 강한 어드밴티지를 제대로 줍니다. 저자들이 롤아웃 수나 리워드 수를 늘려가며
각 방법이 만들어낼 수 있는 디스팅트 어드밴티지 그룹 개수를 체계적으로 세어보면 GDPO는 항상 GRPO나 No Standard Deviation 변형보다 훨씬 많은 그룹을 만들어냅니다. 즉, 폴리시가 각 응답이 여러 objective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더 세밀하고 고해상도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GDPO가 reward별 정규화된 advantage를 다 합치고 나면 실용적인 걱정이 하나 남습니다. reward 차원이 늘어날수록 total advantage의 크기가 점점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해 GDPO는 배치 전체 롤아웃을 대상으로 두 번째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합니다. 배치 평균을 빼고 배치 표준 편차로 나누고 수치 안정성을 위한 작은 엡사일론을 더해주죠. 이렇게 하면 최종 애드밴티지의 전체 스케일이 최적화하는 리워드 개수와 상관없이 대략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에블레이션 실험에서 이 배치와이즈 노멀라이제이션을 빼보면 GDPO 학습이 수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이게 바로 이 단계가 학습 안정성을 잡아주는 핵심 역할을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리워드가 똑같이 중요하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그렇지 않죠. 정답률을 길이보다 더 중요하게 볼 수도 있고 스타일보다 안전성을 더 중시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리워드마다 혹은 정규화된 어드밴티지마다 웨이트를 줘서 이걸 표현합니다. 그런데 저자들이 보여주듯이 어떤 오브젝티브가 다른 것보다 훨씬 최적화하기 쉬우면 웨이트가 더 작더라도 모델은 그 쉬운 리워드를 쫓는 경향이 강합니다. 진짜로 행동을 바꾸려면 웨이트를 극단적으로 차이나게 줘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해도 모델이 여전히 쉬운 오브젝티브를 선호할 수 있어요. 즉, 단순한 가중치 조정만으로는 난이도가 크게 다른 오브젝티브들 사이에서 사람의 미묘한 우선순위를 제대로 강제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우선순위를 더 잘 표현하기 위해 이 논문은 다른 전략을 강조합니다. 바로 쉬운 리워드를 어려운 리워드에 조건부로 거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correctness와 length 두 리워드가 있다면 length 리워드를 정답이면서 길이 제한 안에 들어갈 때만 주는 conditioned length 리워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답이 틀리면 길이가 아무리 짧아도 length 리워드는 0인 거죠. 이렇게 하면 모델은 길이만 줄여서 리워드를 챙길 수 없기 때문에 먼저 correctness를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컨디셔닝을 걸어두면 length 리워드의 웨이트를 조정했을 때의 동작도 훨씬 예측 가능해져요. 웨이트를 낮추면 길이 제약이 점점 느슨해지고 웨이트를 올리면 더 빡세지지만 그 와중에도 correctness가 계속 1순위로 남습니다. 저자들은 GDPO를 이런 컨디션드 리워드 설계와 함께 썼을 때 정확도, 효율성 트레이드오프가 특히 강력해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GDPO를 현실적인 환경에서 검증하기 위해 저자들은 서로 꽤 다른 세 가지 도메인에서 실험을 돌립니다. 첫째, 툴 콜링. 모델이 툴을 정확히 호출하는 동시에 엄격한 아웃풋 포마트를 따라야 하는 세팅이죠. 둘째, mathematical reasoning.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도 target reasoning length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셋째, coding reasoning. 테스트 케이스를 통과하고 길이 제한을 지키고 런타임이나 컴필레이션 버그를 피하는 게 목표예요. 이들은 Qwen 2.5 Instruct, DeepSeek R1 1.5B와 7B, Qwen 3 Pavi Instruct 같은 여러 베이스 모델을 대상으로 표준 GRPO, 표준 편차 정규화를 뺀 GRPO 변형, 그리고 제한하는 GDPO를 비교합니다. 비교 지표는 타스크 성능뿐 아니라 구조적 제약이나 길이 제약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도 포함됩니다. 툴 콜링 실험에서는 모델이 올바른 툴을 올바른 임자로 호출하는 동시에 XML 비슷한 엄격한 구조를 가진 아웃풋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두 개의 리워드를 씁니다. 필요한 필드가 전부 올바른 순서로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포맷 리워드, 그리고 예측한 툴콜이 정답과 얼마나 잘 맞는지 보는 correctness 리워드죠. Qwen 2.5 인스트럭트 모델을 GDPO로 학습시키면 GRPO에 비해 두 리워드 모두에서 더 빠르고 더 높은 수렴을 보여줍니다. 버클리 펑션 콜링 리더보드에서도 GDPO로 학습한 모델이 오버럴 애큐러시와 포맷 커렉트니스에서 더 좋은 성능을 냅니다. 1.5B 모델 기준으로 GDPO는 평균 애큐러시를 끌어올리고 커렉트 포맷 비율을 GRPO 대비 4%포인트 이상 올려주며 3B 모델에서도 비슷한 이득이 나타납니다. 저자들은 같은 툴 콜링 태스크에서 표준 편차 정규화를 제거한 GRPO 변형도 테스트합니다. 처음 보면 이 변형도 꽤 좋아 보입니다. correctness 리워드만 보면 GDPO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고 표준 GRPO보다는 높거든요. 그런데 포매트 리워드를 보면 이 값이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델이 밸리드한 구조의 아웃풋을 전혀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BFCL V3 벤치마크에서는 커렉트 포맷 비율이 무려 0%로 내용은 어느 정도 맞더라도 구조적으로는 쓸 수 없는 아웃풋만 내놓는다는 뜻입니다. 이 실험은 GRPO의 정교화를 단순히 손보는 식의 네이브한 수정이 새로운 불안정성을 만들 수 있고 멀티 리워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추락 추론 실험에서는 두 개의 리워드를 씁니다. 최종 답이 정답과 일치하는지 보는 바이너리 커렉트네스 리워드, 그리고 응답이 타겟 토큰 리밋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바이너리 랭스 리워드죠. 랭스 리워드는 훨씬 최적화하기 쉬워서 GRPO와 GDPO 모두 학습 초반 100스텝 안에 이 값을 1로 끌어올립니다. 이 초반의 짧게 쓰기 압박 때문에 두 방법 모두 커렉트네스가 잠깐 떨어져요. 그 다음부터 두 방법의 궤적이 갈립니다. GDPO에서는 커렉트네스가 다시 꾸준히 회복되면서 GRPO를 추월하고 그 와중에도 길이 제약은 계속 잘 지켜집니다. 반면 GRPO에서는 몇백 스텝 이후부터 커렉트네스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고 배치마다 최대 응답 길이가 슬금슬금 늘어나면서 부분적인 트레이닝 콜랩스와 길이 제약에 대한 통제력 약화를 시사합니다. 다운스트림 수학 벤치마크에서는 GRPO와 GDPO로 학습한 모델들을 Math, AMY, AMC, 미너바, 올림피아드 벤치 같은 여러 데이터셋에서 평가합니다. 여기서는 파셋 파라큐러시와 길이 제한을 넘긴 응답 비율을 함께 보고요. GDPO로 학습한 모델은 베이스 모델 대비 오버랭스 비율을 크게 줄이는데 AMY에서는 최대 약 80%까지 줄이면서도 GRPO로 학습한 모델보다 보통 더 높은 애큐러시를 달성합니다. 예를 들어 딥식 R1 1.5B를 GDPO로 학습하면 매스, AMY, 올림피아드 등 모든 벤치마크에서 GRPO를 이기면서 길이 위반도 줄입니다. 딥식 R1 7B와 QN3 4B 인스트럭트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오고 특히 까다로운 AMY 벤치마크에서는 GDPO가 애큐러시를 올리면서 오버랭스 아웃풋을 거의 없애버립니다. 저자들은 이어서 커렉트네스와 랭스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도 탐구합니다. 먼저 커렉트네스 웨이트는 고정하고 랭스 리워드의 웨이트만 바꿔봅니다. 놀랍게도 랭스 웨이트를 적당히 조정하는 정도로는 오버랭스 응답 비율이 거의 안 움직이거나 심지어 직관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랭스 웨이트를 아주 작게 만들었을 때에야 비로소 길이 제약이 확실히 느슨해지는 게 보이죠. 이건 업젝티브 난이도가 다를 때 웨이트 튜닝만으로는 굉장히 둔탁한 조절밖에 안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이들은 정답일 때만 보상을 주는 컨디션드 랭스 리워드로 바꿉니다. 이 설계에서는 컨디션드 랭스 웨이트를 줄이면 오버 랭스 비율이 꾸준히 올라가고 웨이트를 올리면 제약이 더 빡세지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 전 과정에서 GDPO는 GRPO보다 항상 더 좋은 정확도 효율성 트레이드오프를 보여줍니다. Conditioned Length Reward를 쓰면 학습 다이내믹스도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모델이 단순히 짧게 쓰는 것만으로 Length Reward를 극대화할 수 없고 정답도 맞춰야 하거든요. 그래서 Correctness Reward가 초반에 살짝만 떨어졌다가 바로 회복하고 아예 폭락해버리지는 않습니다. 수치적으로 보면 DeepSeek R1 7B에서 Conditioned Length Reward와 GDPO를 함께 쓰면 같은 Reward 설계에서 GRPO를 썼을 때보다 AMY Accuracy가 크게 오르면서 Overlength 응답 비율은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AMC와 다른 벤치마크에서도 GDPO는 느슨해진 길이 제약을 의미 있는 Accuracy 향상으로 잘 바꾸는 반면 GRPO는 길이 위반만 늘리고 Accuracy는 거의 못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결과는 GDPO가 Reward에 엔코드된 우선순위 구조를 더 잘 존중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코딩 실험에서는 GDPO를 3개 리워드가 있는 세팅으로 밀어붙입니다. 여기서 모델은 테스트 케이스를 통과하고 타겟 랭스 안에 머물고 런타임이나 컴파일레이션 에러를 피하는 코드를 생성해야 합니다. 패스 리워드는 통과한 테스트 케이스 비율을 측정하고 랭스 리워드는 수학 시험과 비슷하게 길이 제한 안에 들면서 동시에 최소 1개 이상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만 주는 컨디션드 리워드입니다. 버그 리워드는 코드가 에러 없이 실행되는지 보는 바이너리 시그널이에요. 저자들은 앱스, 코드 컨테스트, 코드 포스, 타코 같은 여러 코딩 벤치마크에서 2개 리워드 구성과 3개 리워드 풀 구성 모두에 대해 GRPO와 GDPO를 비교합니다. 2개의 리워드만 쓰는 코딩 세팅에서는 모델이 파스레이트와 컨디션드 랭스를 최적화합니다. 여기서 GDPO는
모든 벤치마크에서 GRPO보다 파스레이트를 꾸준히 올리면서 길이 초과 비율은 비슷하거나 약간 더 좋게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코드 컨테스트에서는 GDPO가 랭스 위반은 거의 늘리지 않으면서 파스레이트를 몇 퍼센트포인트 올리고, 타코에서는 파스레이트를 몇 포인트 끌어올리면서 오버 랭스 아웃풋은 오히려 줄입니다. 세 개 리워드를 모두 쓰는 세팅에서는 버그 리워드가 추가되는데, GDPO는 GRPO와 비슷한 파스레이트를 유지하면서도 오버 랭스 응답 비율과 버그 비율을 모두 크게 낮춥니다. 이 결과는 리워드 시그널과 objective 수를 늘려도 GDPO의 장점이 계속 유지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디테일 하나가 바로 GDPO의 배치와이즈 애드반티지 노멀리제이션입니다. 저자들이 이 단계를 빼고 툴 콜링 태스크를 학습시켜보면 일부러는 아예 수렴에 실패합니다. 포맷과 커렉트네스 리워드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나빠지는데, 알고리즘의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인데도 말이죠. 반대로 배치와이즈 노멀리제이션을 켜두면 학습이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멀티 리워드 세팅에서는 애드반티지 크기가 크게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 신호의 전역 스케일을 제어하는 게 안정성에 필수적이라는 뜻입니다. GDPO는 이 부분을 설계 단계에서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고, 이게 여러 태스크와 모델에서 로버스트한 성능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로 보입니다. GDPO는 별도의 밸류 네트워크 없이도 랭귀지 모델용 강화 학습을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만들려는 GRPO 스타일 알고리즘 계열 안에 위치합니다. 다른 연구들은 시퀀스 레벨 클리핑, 다이나믹 샘플링, 특수한 랭스 페널티 같은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있죠. GDPO의 특징은 새로운 리워드 펑션이나 특정 태스크에 특화된 요령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신 멀티 리워드 세팅에서 핵심 최적화 메커니즘 자체를 다시 들여다봅니다. 리워드별로 노멀라이제이션을 디커플하고 합쳐진 어드밴테이지를 안정화함으로써 여러 objective를 동시에 더 충실하게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기존의 다양한 리워드 설계나 학습 레시피 위에 쉽게 얹어서 쓸 수 있게 해줍니다. GDPO는 GRPO 스타일 학습 안에서는 폭넓게 쓸 수 있지만 모든 멀티 objective RL 문제에 대한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이 방법은 프롬프트당 여러 롤아웃에 대해 리워드를 계산하고 그 그룹 안에서 정규화를 할 수 있는 그룹 베이스트 온 폴리시 업데이트를 전제로 설계됐어요. 각 objective에 대해 명시적인 리워드 시그널이 있다고 가정하고 어프 폴리시 학습이나 밸류 베이스트 멀티 리워드 방법을 직접 다루지는 않습니다. 실험도 꽤 광범위하긴 하지만 여전히 툴 콜링, 수학, 코딩 같은 인기 있는 공개 모델과 벤치마크에 한정돼 있습니다. 다른 도메인이나 리워드 구조에서는 추가적인 튜닝이나 확장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 논문의 핵심 메시지는 여러 리워드를 그냥 더해서 GRPO에 넣는 지금의 기본 관행이 자주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서로 다른 리워드 조합을 동일한 애드밴테이지로 붕괴시키고 objective들 사이에 중요한 차이를 흐리고 심지어 학습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GDPO는 여기에 대한 단순하지만 강력한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리워드 차원별로 따로 정규화한 다음 그 애드밴테이지를 합치고 마지막으로 배치 단위로 다시 정규화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리워드 간 구조가 보존되고 최적화 신호도 잘 비헤이브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툴 콜링, 수학적 추론, 코딩에 걸친 실험에서 GDPO는 GRPO와 그 변형들보다 일관되게 더 빠른 수렴, 더 높은 정확도, 더 강한 제약 준수를 보여줍니다. 컨디셔닝 리워드 설계와 결합했을 때는 멀티 리워드 리인포스먼트 러닝에서 사람의 프레퍼런스 우선순위를 랭귀지 모델에 더 충실하게 엔코드하고 실현하는 방법으로도 특히 유용하다는 걸 입증합니다.